아마존이 공식적으로 3천억 달러 이상을 인간 노동자들을 대체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회계사 혹은 또 변호사 업무, 의사 업무 영역에까지도 전문직의 AI 대체 시대가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데이터가 좀 부족한 영역들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AI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AI의 로봇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있을까요? 사실 로봇 산업의 역사는 동작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진행됐던 것이 지난 150년간의 역사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서 로봇의 관절을 어떻게 구현할까, 또 로봇의 구동 기술의 핵심적인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할까,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다라고 하면은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봇의 동작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이르는 이 시점에 로봇의 이제 내재화된 능력까지 인간을 닮는 모습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작년이죠. 피규어 AI라는 로봇이 탄생을 했는데요. 로봇의 외형에다가 GPT의 언어 모델이 두뇌에 탑재가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죠. 또 이 지능 판단을 통해서 나의 동작까지도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이 젠순왕 CEO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최신성이 있는 혁신적인 로봇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산업용 로봇의 용도와 이 서비스 로봇의 용도가 결합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내재화된 능력, 소통 능력,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의 매우 정교한 동작을 구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과 소통이 되고 인간 이상의 지능적 판단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산업 현장과 이 어떤 사회적 수요들을 대체해 주는 시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했었습니다. 현재 거대 기업들 중 위기를 맞이한 곳은 어디인가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 수가 있죠. 2000년대 전후로 우리 인텔이라고 하는 CPU 중심의 이 가장 확장력이 높았고 가장 주도적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 컴퓨팅 분야를 주도했었죠. 다만 그 당시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를 최초로 개발한 엔비디아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을 합니다. 바로 AI 데이터 학습에 이 GPU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바로 이 CPU의 시대에서 GPU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의 주도권이 완전히 인텔 기업에서 엔비디아나 AMD로 넘어오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주도권의 변화는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죠.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과거 독일 벤츠나 BMW와 같은 완성차 중심의 또 기존의 이 가솔린 엔진 중심의 이 자동차 시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주로 디지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실리콘밸리 출신 기업들이 이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를 주도하는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독일의 완성차 기업들과 더불어서 미국의 GM, 포드와 같은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다소 침체되는 반면에 실리콘밸리의 테슬라라든지 중국의 비아드라든지 혹은 또 이런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이 디지털 기반의 기업들이 이 자동차 산업을 또 주도하는 어떤 이런 변화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한 40년 정도 우리 인류에 영향을 끼치면서 과거의 하드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또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또 AI 기반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에서 주도권이 넘어오는 어떤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최근 AI 중심의 여러 생태계들이 기업의 또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마존에서 물류센터 직원 60만 명을 AI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있어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저도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제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3천억 달러 이상을 자동화 AI 물류 분야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인간 노동자들을 대체하겠다라는 거대한 어떤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두 가지 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만큼 AI와 자동화된 로봇이 이 물류의 아주 디테일한 어떤 수행 작업 능력들을 갖춰 나간다라는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그 노동 기반의 작업을 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력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 상태, 이게 즉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수급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류센터에 이런 재고 관리라든지 또 물류를 운반하고 이걸 적재하고 하는 인력들은 상당히 또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가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자동화된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도들도 있지만은 당장 지금 부족한 인력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규 채용에 대한 어떤 공급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AI나 로봇으로 이걸 대체하려는 이런 쪽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와 같은 AI 일자리 대체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실까요? 사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이제 국가이고 또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 현장에 뭐 인간의 AI 대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이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 속도로 봤을 때는 4, 5년 안에 상당한 위기, 뭐 노동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로봇 밀도가 상당히 이미 높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밀도를 얘기할 때 노동력 10,000명당 몇 대의 로봇을 쓰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000대 이상의 로봇을 지금 투입해서 제조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싱가포르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국가죠. 이미 많은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봇들에게 자동화된 AI 기술들이 탑재돼서 더욱더 정교한 동작을 하고 인간의 고도화된 판단 능력까지도 로봇들이 갖춘다라는 것은 더 많은 노동력을 AI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기술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 4, 5년간에 펼쳐질 이 거대한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신규 투자를 어디다가 하느냐. 사실 신규 채용을 늘리기보다는 AI나 AI 로봇과 같은 새로운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이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은 10조, 20조 단위의 이 투자금을 발표하는 것에 비해서 신규 고용 규모는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은 앞으로 향후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이제 AI나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많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 제조 기업들의 AI 로봇의 노동 대체는 향후 4, 5년 후에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버스, 배달, 키오스크 등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력이 대체되어 가고 있는데 3D 직업 대체가 더 빠를 것으로 보실까요? 사실 2000년대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3D 작업들을 대체하는 이 시도는 계속 이어져 왔죠. 근데 지금의 AI 시대는 뭐 굳이 새로운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3D보다는 3R, 예를 들면 이제 루틴한 업무, 그리고 리스키한 업무, 그리고 이제 원격 리모트로 컨트롤 가능한 업무, 3R로 대체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좀 인간의 고도화된 작업이나 혹은 정교한 작업들은 기술이 대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여기까지도 AI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요. 또 기존의 3D 업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완성도가 높은 수준으로 자동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정교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AI가 인간의 역할들을 대체하다 보면은 원격에서 우리 업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든 전방위적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어떤 직업들이 몇 년 안에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이미 2000년대 들어서서 이런 자동화라고 하는 영역들은 대부분 대체가 됐죠. 우리가 뭐 속기사를 디지털 자동화된 RPA 툴이 대체한다든지 혹은 또 콜센터 상담 직원을 AI 챗봇이 대체한다든지 자, 근데 이런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판단이라든지 혹은 인간과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AI가 도입이 되니까 우리가 인간의 최소한의 역할까지도 AI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 창구 직원들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은행 창구도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인 은행 관련된 금융 지식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또 판단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AI는 단순한 소통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인지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을 함께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 상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에게 뭐 상품을 설명하고 또 투자를 권유하고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또 상담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기존의 자동화 영역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인간의 능력들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여러 AI 솔루션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의 대체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단순 회계 업무도 이 디지털 툴들이 대체하는 시대를 2000년대 맞이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 혹은 전략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역할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영역에서도 요즘 많은 AI 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회계사 그리고 또 세무 업무 혹은 또 변호사 업무 이런 의사 업무 영역에까지도 우리가 기존 데이터 분석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 의사결정, 고차원의 어떤 분석 능력, 추론 능력까지도 AI가 갖추는 상황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 전문직의 AI 대체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되지 않은 직업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모든 직업이 AI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데이터가 잘 축적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상담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상담이나 혹은 또 이런 진로 상담의 영역들은 사실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또 정서 교감들이 필요한 영역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까지 AI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이 영역에도 지금 AI가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에게 사람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나의 어떤 진로 상담이나 인간관계 상담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정말 교과서적으로 얘기해왔던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들조차도 AI가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AI의 경계가 없다라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데이터가 좀 부족한 영역들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해 놓지 않았던 이제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감각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 행위라든지 혹은 영업에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소통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축적해내지 않았던 업무 영역이거든요. 이런 영역들이 만약에 인간이 AI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시간이 걸린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의 대부분의 능력을 커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대체될 것인가 이런 데이터의 가용성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또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AI 사회에 기대되는 점이나 걱정되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AI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모든 업무 영역을 대체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급격하게 AI로 인한 노출이 커지는 업무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또 일부 우리 또 학생들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교육업이라고 봤을 때 AI 노출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급격하게 AI 노출이 증가하는 영역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이나 새로운 어떤 이 업종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형성하기 전에 AI로 인한 대체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 부작용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도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을 지식의 습득 과정에 혹은 또 인간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을 쌓아가는 과정에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 이것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표현력이라든지 혹은 또 소통 능력이라든지 또 혹은 인간 간의 이런 그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업종마다의 AI 노출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내야 하고 또 우리 인간만의 지혜롭게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구상할 어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업종별 상당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벨 화학상을 구글의 AI 분야 연구자들이 받은 것이 한때 화제가 되었는데 미국 내 거대 제약사들의 방향성은 현재 어떤가요? 사실 제약 분야의 지금 AI 영향력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8년경이죠.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알파폴드 기술이 탄생했을 때부터 이 제약업계가 상당한 어떤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제약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AI가 이제 본격 투입되기 시작하는 하나의 신호탄이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이 알파폴드 기술이
이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이 결국 노벨상까지도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제약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 제약사들의 AI 투자는 정말 뭐 거의 역대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이자라는 기업도 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R&D 예산의 대략 40%를 AI 기술 투자에 활용을 하겠다. AI로 완전히 제약 산업을 판을 갈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했었습니다. 화이자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 드리면은 실제로 화이자가 AI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여러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은 신약 호흡 물질 발굴 과정 자체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단축시킨 사례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약 신약 개발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은 보통 5, 6년 정도 걸리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었거든요. 연구원들이 이 후보 물질을 자연에서 채취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느냐, 어떤 예방 효과가 있느냐, 이 기전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고 변수도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입니다. 결국 이런 투자 어떤 금액이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이제 후보 물질 발굴 과정부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AI 기술을 가지고 후보 물질 발굴을 했더니 기간 자체도 4, 5년 걸리던 것을 6개월에서 1년 만에 완성해내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드는 이제 비용 자체도 인간 기반의 이 작업을 하던 때에 비해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기술만 개발을 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정도의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몇십 분의 일, 몇백 분의 일로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환자 맞춤형 신약 설계라든지 후보 물질의 타겟 적중률을 높인다라고 하든지 혹은 AI가 디자인한 어떤 임상 실험 디자인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프로세스에 AI가 본격 투입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몇 개의 성공 케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2024년 R&D 분야의 40%를 AI 투자에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제약 산업의 판도를 바꿀 이런 어떤 목표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화이자뿐만이 아닙니다. 뭐 로슈라든지 뭐 노바티스라든지 혹은 뭐 MSD라든지 기본적으로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은요, AI 투자 이 비중을 아주 극도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AI 기술이 제약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만약에 AI가 투입된 이런 신약들이 뭐 수년 내에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제약 기업들은 AI 기업과 버금가는 기술력을 갖춰서 이런 경쟁의 어떤 새로운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나운서, 아티스트, 개발자 등 많은 전문직이 대체되어 가고 있는데 AI 시대의 유망한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AI가 전문직을 대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뭐냐면 이제 기계화 시대에 우리가 노동 기반의 직업이나 업종들이 빠르게 대체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AI 시대에는 AI 자체가 인간의 지능을 갖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나 직업군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당연한 이치죠.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요구는 조금 더 돈이 되는 업종이나 직업을 AI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들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직업이 앞서 말씀드린 제약 산업의 연구원들 혹은 또 의사 혹은 뭐 변호사 이런 우리 금융권 뭐 이런 쪽의 영역들은 실제로 AI가 빠르게 지금 투입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충분한 데이터도 있고 거기다가 고부가 영역이고 이 대체했을 때의 효과가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 직종의 AI 대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AI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뭐냐? AI 시대에 조금 새롭게 각광받을 만한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걸 또 물어보십니다. 사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AI가 기존의 직업을 대체하는 것은 이제 한계는 없다. 그래서 이곳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일부 새로운 직업들은 또 생겨나겠죠.
대표적인 저는 직업군을 AI 오퍼레이터라고 할까요? AI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나 이 고객 상담사의 역할도 많은 영역들이 AI 챗봇으로 대체될 텐데요. 이 AI 챗봇이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룰을 지정해 준다든지 이 AI 상담 결과가 우리 기업에 혹은 고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든지 이런 어떤 분석 결과를 통해서 AI가 응대할 수 있는 방향을 재설계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최소한의 인간의 몫으로 우리가 남겨둘 가능성이 크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제 AI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기능이죠. 우리가 이제 현장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또 로봇 배달부가 테이블에까지 음식을 갖다 주고 대부분의 인간의 노동력을 AI나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의 AI 전체를 관할하고 감독하는 인간의 역할을 남겨둘 것이다. 예를 들면은 현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로봇, 그리고 배달해주는 로봇, 또 고객을 관리하는 로봇, 재고 관리하는 로봇, 이런 AI 기반의 로봇들을 제대로 우리의 목표나 또 고객의 서비스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인간이 최소한 감독하는 역할들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노동력을 쓰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소수의 인력들이겠죠. 결국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AI나 AI 기반의 로봇이 다수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소수의 퀄리티 있는 인력들은 최소한을 유지할 것이고 이 능력치를 갖춘 어떤 인력들은 오히려 또 고평가를 받는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판사도 대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AI로 완벽 대체가 가능한 걸까요? 이미 사실 우리가 이제 AI 변호사는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긴 한데 에스토니아라는 국가는 이미 2020년부터 AI 판사를 실제로 도입해서 테스트한 경험이 있고요. 최근 중국의 베이징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 판사들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때 AI가 분석해주는 그 결과를 참고하라라는 것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이 분석 능력과 인지 능력, 판단 능력을 인간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형 로펌들의 경우에는 작년 이제 통계 발표에 따르면은 대략 25% 정도의 로펌이 챗GPT 같은 AI 툴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데이터 기반의 이 업무가 역시나 우리가 AI에게 매우 친화적이고 오히려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AI가 법조계의 여러 역할들을 대체할 것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혹은 일부 부작용들,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한계가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챗GPT에 질문을 하면은 얘가 뭔가 지어내서 답을 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 환각현상이 대략 5에서 10%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 변론문을 작성할 때 이런 환각현상이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판결에 잘못된 판례 분석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의 사례인데요.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그 기업 거대 소송건에서 이 담당 변호사가 챗GPT를 가지고 변론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챗GPT가 거짓 환각 현상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판례를 지어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론문 작성에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호사가 이걸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걸 이제 인용을 하게 됐고 판사도 이걸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승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변호사가 이 결과 이후에 이걸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결국 이것이 이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다라고 인정이 돼서 그 담당 변호사가 징계를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완전히 이제 큰 이제 난리가 났었고 이슈가 됐었고요. 영국 대법원은 올해 초에 이 AI를 활용할 때 어떤 룰을 따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전문직의 AI 대체는 이 기술의 특성상 혹은 이 발전의 속도상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이걸 업종에서 받아들일 때 이런 환각현상과 같은 부작용들, 특히나 이 법조계나 의학이라든지 이런 심각하게 이런 부작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업종에서 이걸 얼마나 보완책을 잘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가 이 업종의 AI와 결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숙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